두 번째 잔잔소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빠의 주식 투자. 얘들아 안녕, 아빠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세상이 기억나? 너희들도 학교 갈 때면 항상 마스크를 썼던 것 같던데 너희들이 답답할까봐 아빠는 걱정이 진짜 많았어. 그때 우리가 왜 마스크를 썼었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감기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 떨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통계로만 711만 명이 사망했고 일각에서는 약 3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뉴스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할 곳이 없어 거리 곳곳에 시체들이 막 쌓여 있다고 공포스러운 방송을 하기로 했었던 기억이 나. 이게 불과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겠지. 혹시 총균세라는 책을 들어본 적 있어? 책 제목처럼 총, 균, 세에 대한 이야기야. 당시 유럽인들은 남미 원주민이 갖지 못한 무시무기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 바로 총이었지. 그 당시 총은 장전 속도도 매우 느리고 명중률도 매우 낮았어. 하지만 발사 시 발생하는 천둥 같은 소음과 연기는 원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 충분했어. 하지만 총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 그건 바로 균이었어. 유럽인들은 가축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며 천연두, 홍역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수세기에 걸쳐 길러왔지만 남미 원주민은 이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지. 실제로 무서웠던 건 그 병원군으로 인해 남미 전역 인구의 약 90%가 사망했다는 사실이야.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질병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의무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늘은 아빠가 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빠의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아빠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시절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2020년도이기 때문에 잠깐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 당시 주식시장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엄청난 패닉에 빠졌어. 대부분 국가의 주가지수가 30% 이상 빠지는 대참사가 발생한 거야.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주식 가격이 싸졌으니 이건 엄청난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 사람들은 주식을 엄청나게 사모으기 시작했지. 이것을 한국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렀고 아빠도 그 개미 중에 한 명이 되기로 마음먹은 거야. 아빠는 재테크에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무슨 주식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일론 머스크 아저씨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어. 당시 테슬라는 지금처럼 큰 규모의 회사도 아니었고 적자를 내던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의 성공에 대해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던 시절이었지. 어쩌면 아빠는 주식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테슬라에 과감히 투자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 그때 아빠 전 재산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테슬라 주식에 넣었어. 그날 저녁 술에 취해 엄마에게 나는 희대의 천재와 운명을 같이 한다. 돈을 다 잃어도 상관없다. 고 큰 소리를 치다가 엄마에게 혼난 것 같은 기억이 있어. 결과는 운이 좋게 1,000만 원이었던 주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천만 원으로 불어났어.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 오르는 날도 많았어. 그 당시 아빠의 월급은 고작 300만 원 수준이었으니까 근로소득이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지는 날도 많았지. 아빠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마냥 들떠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돼 라고 설득하기도 했지. 욕심이 생긴 아빠는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식을 샀는데 다른 종목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어.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진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에 일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를 줄이기 위해 엄마에게 테슬라 주식 7천만 원 상당을 증여했어.
그중 2천만 원으로 엄마는 가게를 열었고 2천만 원은 1년치 생활비로 사용을 했어. 아빠는 월급을 받아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고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거든. 엄마는 남은 3천만 원으로 다시 테슬라 주식을 샀고 그 돈은 다시 5천만 원으로 불어났어. 이쯤 되니 왜 아빠가 테슬라 자동차를 엄마에게 선물하고 일론 머스크 아저씨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아빠의 주식은 꼭 성공하기만 했을까? 아빠는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까지 제2의 테슬라를 찾아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 아빠가 고르고 고른 주식은 바로 중국의 드론 회사 이양이었어. 이양은 코로나 시절에 한강에 사람을 탈 수 있는 대형 드론을 띄웠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의 교통수단이라는 확신이 들었지. 이양의 주가는 몇 달 사이에 10배 가까이 폭등을 했어. 아빠도 소액 투자를 해서 수백만 원을 벌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이양이 사기 기업이라는 뉴스가 나온 거야. 그날 하루 이양의 주식은 80% 가까이 떨어졌어. 아빠도 겁에 질려서 주식을 빨리 처분하고 말았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왜냐하면 그 주식을 발행한 곳은 주식이 떨어져야만 돈을 버는 공매도 회사였거든. 아차 싶었던 아빠는 뉴스 내용의 팩트체크를 하기 시작했고 뉴스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었어. 이건 꼭 신이 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 사기 기업이 아니라는 오해가 풀리면 다시 10배, 20배 폭등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 하지만 아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양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 풀렸음에도 주가는 오르지 못했어. 한번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에 대해 사람은 투자하기 꺼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정신을 붙잡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자 라고 이양 최신 뉴스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게 되었지. 너희도 알고 있지? 유튜브 운영도 쉽지 않았어. 주식이 계속 떨어지니까 악의적 댓글을 다는 사람도 생기고 아빠도 점점 확신이 없어지게 되었어.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양 주식 초기 투자금 4천만 원 중 약 80% 이상을 잃었고 추가적으로 4년에 걸쳐 6천만 원을 투자했어. 환차익을 포함하여 결국 약 4천만 원을 벌었지. 역시 포기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정말 운이 좋게 1,100원대에 샀던 달러 자산이 1,400원대로 올랐고 일시적으로 중국 주식들이 모두 오르는 틈을 타 그나마 돈을 벌고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 주식은 분명 상방과 하방이 열려있는 리스크가 큰 자산이지만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야 깨달았고 시간의 힘을 빌리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에 대해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에 복리의 마법에 대해 알려줄게.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